3월 10일 밤 9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LH 투기 사태로 이제 젊은 층, 나이 구별 없이 모두가 거기에 이제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그런 정보의 편차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내는 사람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왜 민변이, 왜 경실련이라고 하는 단체가 거기에 폭로의 주체가 되어서 저렇게 썰레발이 치냐 하는 약간의 의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청 모두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가지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두 팔을 걷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직원에 한해서 처벌하는 곳까지만 딱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또 뭐 때문에 저럴까. 예를 들어서 괴담이라든지 음모론에 빠지지 않고 사안은 사안대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거짓말 잘하고 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얼마 전에 USB가 그러니까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USB 내용이 이제 드러나면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탄핵을 넘어가지고 이적 행위를 한 것인데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 운운, 스포츠 선수 꼬맹이 때 했던 일까지 들춰내가면서 언론에 띄우고 막 사람들을 당혹해 만들고 당사자들을 그렇게 하더니만 또 윤석열 이야기 가지고 또 싹 이렇게 되니까 모든 이슈로 덮는다고 하듯이 참 빨리빨리 지나간다 뭔가가. 여러분들은 이 정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한없는 아쉬움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애정이 아니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과 이 문재인 씨는 아예 본질적으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순수하게 문바로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문바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노바와 연결이 됩니까? 일부분 되었겠죠. 노바들은 어떤 노무현을 보고 있나요? 단순히 좌파 진영이라서? 아니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면이 매력적이었어? 글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변해가는 과정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문재인 씨 정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제 뇌리에 가장 강하게 꽂혀 있는 게 귤 수송 건입니다. 느닷없이 공군 수송기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다가 제주도 귤 맛을 보여준다고 냅다 귤을 싣고 갔거든요. 물론 당연히 귤이 실렸겠죠. 귤만 실렸을까 이 말입니다. 저는 그 건이 계속 이제 머리를 맴돕니다. 워낙 간첩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예상이 크게 빗나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슈가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이들이 걸핏하면 가짜뉴스 팩트 체크한다. 가짜뉴스를 단죄하고 팩트를 체크한다라고 하면서 진실을 자기들이 독점하려고 하고 있죠.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한동훈 씨가 검사장이 유시민 씨의 가짜뉴스로 피해를 봤다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유시민 씨의 혓바닥이야 정평이 나 있는 혓바닥이긴 한데 가짜뉴스로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데 유시민 씨도 한 번쯤은 된통 혼나봐야 되겠죠. 제가 이 앞자락에 이런 이야기들을 쭉 까는 이유가 제 개인사를 이야기하기 위한 겁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인가요?
뭐 줄여가지고 기윤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작년 중반기 넘어가서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저를 구독하고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댓글에다가 사부님 사부님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기운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관심 어린 어떤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운실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손봉호 교수죠. 장로이면서 그 손봉호 씨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 리스트가 쫙 있는데 제 채널 이름과 제 그 제목이 그 단락에 영상 제목이 딱 있는 겁니다. 3위인가 2위인가 거기에 링크가 돼 있더라고요. 야, 뭐 영광스럽다고 해야 될지 이 뭐지? 라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어떤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뭐 손봉호 씨가 북한에다가 북한에 가서 이른바 우리가 시바지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한에서 어떤 인사들이 왔을 때 밤에 여성들을 들여보내가지고 미인계로서 이제 성관계를 맺게 한 다음에 그 여성들이 낳는 남한의 주요 인사들의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 마을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풍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남한의 인사들을 꼼짝 못하게 족쇄를 채우는 방식으로 미인계 방식을 쓴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 비슷한 것들이 이제 쭉 이제 리스트에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도 가짜 뉴스라고 이제 그게 딱 있는 겁니다. 제가 손봉호 교수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이제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 정권은 탄핵해야 된다. 7가지인가요? 리스트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한창 이제 여세를 끌어내려고 할 시점에 이제 그걸 한번 차단해 보려고 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도가 있겠죠. 중앙일보는 예를 들어서 반공이라고 하는 단어만 꺼내면 극우다라고 낙인 찍기에 들어가고 태블릿 PC, 지난번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던 단초가 되었던 태블릿 PC 이야기만 나오면은 사시나무 떨듯, 예, 당연하죠. JTBC하고 중앙일보가 한 몸인데, 그런 이제 언론사죠. 근데, 그래서 이제 손봉호 교수와 인터뷰를 하면서 손봉호 교수는, 정광훈은 자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조에 인터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 인터뷰 신문 기사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손봉호 교수는 지금 정권의 어떤 속성을 모르느냐, 그리고 손봉호 교수는 이런 친북 성향의 정권에 어떻게 그렇게 호위할 수 있느냐. 당신이 그래도 나이도 있고 또 출생지가 포항인데, 포항 같으면 6.25 전쟁 때 포항 전투를 분명히 알 것인데, 그런 역사적인 정인이 어떻게 그런 자들을 옹호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제가 비판의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물론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그 영상을 계기로 저와 인연이 맺어진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로서는 뭐 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채널의 효과를 누린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영상에서는 가짜를 이야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손봉호 씨가 북한에 가가지고 미인계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자식 있다, 씨가 뿌려졌다,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저는 한 적 없습니다. 제 비록 이런 인물에, 제 비록 이런 채널이지만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리고 20년 전에 내가 했던 실수도 그 당사자에게 전화해가지고 사과하는 성격입니다. 굉장히 솔직한 성격입니다, 저는. 제가 또 싫어하는 게 똥폼 잡는 것들, 별거 아닌 게 폼 잡는 것들, 가식적인 거, 이런 거 엄청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담백하고 본질적인 걸 굉장히 저는 사랑하고 추구하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당장 나와 있는 그 기사 그대로를 읽으면서 제가 그냥 비판을 했는데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참 웃긴 사람들이네 생각하다가 좀 있다가 이제 거기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들 나에게 확인하는 전화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가짜라고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느냐? 내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어느 항목이 가짜를 말한 것인지를 나에게 다시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하고는 메일을 안 보내요. 작년 8월 달에.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제가, 왜 연말이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거나 사안을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전화했죠. 당신들 여름에 나한테 메일 보내기로 했는데 왜 안 보내요? 라고 하니까 한번 확인하고 다시 보내겠다고. 그러고 또 2달 지났나 아마 그럴 겁니다. 1달 반 지났나? 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일이 안 왔던가요? 하는 겁니다. 보내지도 않아 놓고 능청스럽게. 당연히 안 왔죠. 안 보내셨잖아요. 예. 근데 그 여자 직원이 이제 싹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깔끔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민원을 받아들이는 듯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왜 손봉호 씨를 비판을 했냐는 겁니다. 손봉호 장로를. 그리고 기훈실과 손봉호 장로의 관계를 모르냐 묻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당신들 기훈실이라고 하는 단체에 있는 조차도 몰랐다. 손봉호라는 사람도 그 인터뷰를 통해서 알았다. 게다가 당신들 단체와 손봉호 씨가 어떤 관계 있는지 내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나 모른다 라고 하니까 정말 모르냐고 또 의심의 질문을 한 번 더 하더라고요. 나 정말 모른다. 알면 안다고 하지. 그러면서 갑자기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해요. 여기가 공산주의입니까? 이런 겁니다. 갑자기.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내가 선생님이 손봉호 장로를 비판을 했듯이 우리도 선생님을 비판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 안 차가지고 비판하는 거하고요. 가짜라고 매도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모릅니까? 당신들 명예훼손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변호사 조력 없이 그냥 혼자 말하는 건데 당신들 그래 하면 안 되고 내가 어느 부분이 가짜를 말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안 그러면 나도 법적으로 움직일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훈실이라고 한 단체가 어느 정도의 명성 있는 단체인지는 모르겠으되 스크래치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조용조용하게 할 때 잘못된 거 있으면 저한테 사과하고 가짜가 아니었는데 이름을 내려주세요. 내가 가짜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사기꾼이라는 건데 사기꾼 소리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또 뭐라고 그래요. 참 제가 거기에서 굉장한 실망을 했습니다. 좌우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래도 나름의 그 NGO인가요? 그 단체의 본질을 몰라요. 그 뒤로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1초도 시간 쏟기 싫습니다. 그런 데다가는 검색도 하기 싫습니다. 근데 제가 가짜라고 하는 거는 사진은 그냥 캡처를 한 개 해놓은 거는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무언가 단체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거기서 간사를 하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하는 수준이 이건 무슨 동네 구판장 글쎄요 동네 구판장이 또 저에게 화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네 구판장 아줌마도 그렇게는 안 할 건데 그래도 명색 어떤 뭐 시민단체라고 하나요? 이름 또 기독교 윤리. 이 사람도 항상 뭐 정의, 양심, 진보, 평화, 인권, 뭐 이런 거 내세워가지고 자기들이 독점한 듯 행동하는 거야 뭐 오랜 습관인데 기독교 진리라고 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함부로 그렇게 사기꾼이라고 이름을 공식적으로 올려놓고 그걸 말하라고 하니까 메일을 보내지는 않고 계속 3차례에 걸쳐 보내지는 않고 느닷없이 여기가 공산주의 사회냐고 저한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따지더라고요. 참 웃긴다 이 여자라는 생각이 들다가 뭐 이런 단체가 다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종교에 대해서 20대 때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유독 또 저에게 도를 아세요라고 하면서 따라 붙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20대 때부터. 사람이 어설퍼 보이니까 따라 붙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침례교, 특히 침례교에서 여러 가지 파가 있죠. 뭐 이름들은 제가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쭉 있고
또 뭐 기독교에서 또 파직되었거나 또 분파되어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울산 쪽에서 활동을 크게 이제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또 뇌 쪽 또는 단호흡 쪽 이렇게 해가 또 쫙 이제 뭐 그것도 약간의 종교성으로 가요. 마지막에는 뭐 그런 그 다음에 뭐 천도교 뭐 이런 거 경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있죠. 있는데 이런데 제가 나름대로 족보를 20대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많이 파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뭐 WCC라든지 뭐 이런 거 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운실이라는 단체는 작년에 제 댓글에 누가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참 웃긴 단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질지는 못합니다. 모질지는 못해요. 눈물도 좀 많은 편이고, 예. 남에게 눈물 보이진 않습니다만, 뭐 장례식장 가가지고 제가 눈물 거의 흘린 적이 살면서 거의 없었을 만큼 남에게는 감정을 잘 안 보이는데, 오히려 뭐 책 보다가 밤에 한 번씩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울 때도 있고, 좀 감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송사를 건다거나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고, 그것도 한번 어떤 시대에 남겨볼 만한 사례적인 가치가 있다 싶으면 저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 수송 차량들 노란색으로 해라라고 냅다 때려버렸던 그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헌법재판소까지 심판 청구를 해보고 한번 했었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것들은 어떤 시대의 기록으로 남길 만한 것이라고 저는 여겼거든요. 근데 이 기운실이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접해보니까 참 웃기는 단체다. 그렇게까지는 내가 해볼 만한 가치도 전혀 없다. 그 사람들 아마 지금도 내 가짜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보고 함부로 그렇게 가짜라고 말하면 안 돼요. 못된 사람한테 걸리면 그 소송 걸립니다. 나는 그런 데다가 시간 뺏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고 참 웃긴 사람들이네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부터 그리고 연말 그리고 올 초에 한 번까지 이제 기운실이라고 하는 단체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씨를 상대로 가짜 뉴스 피해를 봤다고 이제 손배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기운실이라는 게 생각나가지고 한번 그래도 이렇게 기록이라도 영상 기록이라도 한번 남겨 놔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